인류 역사에서 미분이 어떻게 등장을 했는가, 이 위대한 수학의 개념이 나오게 된 근거, 뭐 그런 걸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, 일단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이 미분이라는 것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, 제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린 적도 있는 이 고대 그리스의 위대하신 수학자셨던 아르키메데스라는 분을 빼놓을 수 없죠. 아르키메데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따로 이렇게 언급하고 이렇게 다뤄드린 영상도 있으니까, 교양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께서는 자신의 연구 중에서 나선에 대한 그 연구 저서에서 이 나선의 접선이라는 거를 작도를 합니다. 실제로 뭐 여러분들 이후에 저랑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 미분이라는 것은 어떤 함수 곡선에 대한 그 접선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. 그리고 사실상 이 미분법이라는 게 이후 정립되기 위한 그 핵심이 됐었던 무한소, 인피니테시멀, 그 무한소라는 것을 최초로 쓰신 분이시죠. 보다 직접적으로 이 미분법이라는 게 정립돼 있어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, 이 아마추어 수학의 왕자라고 불리는 피에르 드 페르마입니다. 제가 또 너무나도 좋아하는 수학자인데, 그래서 페르마에 대해서도 제가 다뤄드린 또 영상이 있어요. 뭐 그걸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, 이 페르마께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큰 공헌을 하셨다. 첫 번째는 뭐냐면, 이 아르키메데스가 곡선에 대한 접선을 작도를 했잖아요. 이 페르마는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을 실제로 계산을 해냅니다.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는 그 모티베이션을 제공을 한 것이고, 이제 페르마는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이죠. 또 하나는 페르마 바로 이전에 케플러라는 또 천문학자가 있는데, 이 천문학자 케플러가 연속인 함수의 극점 있죠? 그 극점으로 치닫는 부근에 대해서 이 함수의 변화율이 상당히 작아지더라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? 어떤 연속인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. 여기 f라고 치면은 이 극점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의 그 변화율이라는 게 점점 작아지더라 라는 것이죠. 케플러가 이러한 양상을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. 그거를 보고서 페르마가 이거에 대한 역발상을 한 거예요. 야, 그렇다면 어떤 함수 f가 있었을 때 그 함수의 변화율을 추적을 해서 그것이 상당히 작아지게 되는 그 타이밍에 우리가 극대값이든 극소값이든 그것을 찾아볼 수 있겠지 않겠느냐. 여러분들 저랑 계속 보시게 될 테지만, 이 미분이라는 것은 사실상 함수의 극값을 찾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.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말하는 것이 바로 페르마더라.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와 페르마가 어느 정도 그 미분법이라는 것이 갖춰지기 위한 토양을 마련을 했다. 근데 이 토양 하에서 이제 그 미분법이 수학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우리가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.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. 그래서 하나의 흐름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. 아이작 뉴턴. 대중들에게는 이 뉴턴이 과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죠. 뭐 위대한 수학자이자 과학자인데, 이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는 전공이 뭐냐라고 하면은 수학이에요.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수학과 교수셨죠. 이 아이작 뉴턴이 수학과 교수가 되고 나서 이제 페르마의 업적, 그리고 이 아이작 뉴턴의 스승이셨던 베로라는 분의 그 연구 업적을 정립한 것이죠. 이것을 체계적으로.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미분법을 이제 아이작 뉴턴은 유율법이라고 부릅니다. 유율법. 뉴턴의 저서 중에 가장 유명한 저서로 꼽히는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있어요. 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에서 자신이 정립한 유율법을 가지고 뭐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서술을 했고요. 공면의 모양을 서술하기도 했고요. 등등등.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작 뉴턴의 미분법이라는 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, 이 하나의 줄기 말고 또 하나의 커다란 줄기를 정립한 사람이 있습니다. 사람은 독일의 또 유명한 수학자셨던 고트프리드 빌헬름 라이프니츠이신데, 뉴턴과는 다르게 뉴턴은 어떻게 보면 좀 물리학적으로 접근을 한 거고, 이제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서술을 위주로 했다라고 한다면, 라이프니츠는 보다 이제 수학 이론적으로 아예 접근을 한 거죠. x에 대한 함수 값의 변화율에 뭐 오늘날로 말하는 극한이라고 말하지만, 이제 그때는 무한소로서, 이제 무한소 미분법이라고 실제로 부르기도 하는데, 그래서 무한소로서 그 미분법의 체계를 독자적으로 또 다집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, 아이작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동시대의 사람이다 보니까, 이제 그 동시대의 사람들은 이 둘 중에 그럼 누가 진정한 미분법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. 이것이 이제 되게 뜨거운 논란거리가 됐던 것이죠.
영국 학계를 대표하는 뉴턴, 그 독일 학계를 대표하는 라이프니츠. 이게 이제 국가 간의 신경전으로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.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 시대 그 보기서는 왕립학회가 아이작 뉴턴의 당연히 자기 자국의 수학자, 대표적인 수학자이기도 하니까 편을 들어줬는데, 영국을 제외한 모든 다른 유럽 국가들은 사실 또 라이프니츠 편이었어요. 뭐 그 이유라고 한다면, 쉽게 말해서 라이프니츠의 미분법이 이 뉴턴의 미분법보다 수학적으로 훨씬 효율적입니다. 그 표기법도 그렇고 이론 체계도 그렇고. 그래서 뭐 사실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. 영국은 끝내 라이프니츠의 미분법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. 아이작 뉴턴의 미분법으로서 고집을 하는데, 그래서 영국 수학이 다른 유럽 국가들의 수학보다 몇백 년이 뒤처지게 되는 그 계기가 됐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사실상 뉴턴의 유율법이든 뭐 라이프니츠의 미분법이든 이게 두 개 다 말하는 그 본질은 똑같거든요. 다만 그것의 형태가 다를 뿐인데,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수학계는 이 미적분의 학의 창시자를 라이프니츠와 뉴턴을 공동 창시자라고 인정을 하죠. 그래서 뭐 지금에서야 보면은 뭐 그게 그렇게까지 대수학자이신 두 분이 그렇게까지 서로 원수가 돼가면서 싸웠을 일이었을까 싶지만, 근데 그만큼 또 이 미분법이라는 게 이 인류 역사상 위대한 발명이다 보니까 결코 또 무시할 수 없는 그 당시에는 신경전이었던 것이죠. 뭐 이 미분법의 또 관련한 그런 썰들은 또 제가 또 따로 다뤄드린 영상이 있어요. 그 영상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오늘은 이론적으로 좀 전개해야 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쯤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